정량 분석은 그 양을 분석하는 거고 정성 분석은 성분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정량 분석, 하나 이상의 성분 물질들의 상대적인 양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분석법으로 예시를 보면은 카페인의 함량을 측정한다거나 아니면 비타민 음료에 있는 비타민 C를 측정한다거나 할 때 정량 분석을 이용합니다. 두 번째로 정성 분석입니다. 시료 속에 존재하는 원자나 분자, 화학종 또는 작용기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것을 정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폐수 속에 중금속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측정을 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럴 때 정성 분석을 이용합니다. 두 번째로 양이온 분리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온 계통 분석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금속 이온의 분족 시약이라는 것을 첨가해서 침전되는 것과 이온으로 용해되는 것을 나눠서 양이온 1에서 5족으로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1에서 5족은 우리가 말하는 주기율표상의 그 족을 말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따로 나누는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이온 분리 분석에는 제1족부터 제6족까지 분리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체계의 각 족에 어떤 침전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종류가 무엇인지 특징까지 적어두었는데요. 모든 것을 다 암기하면 좋겠지만 효율적으로 기출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종류 위주로 암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침전과 종류에 대해 읽어보시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암기하길 바랍니다. 주요한 내용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제1쪽을 은족이라고 합니다. 제1쪽 이온들의 염화물 침전을 형성하는 양이온으로 종류는 납과 은, 제일수은 등이 있습니다. 분족 시약으로는 묽은 염산이나 NH4Cl 이런 게 있고요. 여기까지 보고 나머지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2족입니다. 제2족은 산성 용액에서 황화물 침전을 형성하는 양이온을 말합니다. 2족 이온의 염화물은 물에 잘 녹고 1%의 HCl에서 H2S를 가하면 황화물의 형태로 침전물을 형성합니다. 밑에 나와 있는 내용 또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3족 황화암몬족이라고 합니다. 염기성 용액에서 수산화물을 형성하는 양이온을 말합니다. 3족 이온의 염화물은 물에 녹고 산성에서는 H2S에 의해 침전이 되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4족은 염기성 용액에서 황화물 침전을 형성하는 양이온입니다. H2S 포화 상태에서 이렇게 황화물 침전을 형성합니다. 내용과 종류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5족은 탄산염 침전을 형성하는 양이온입니다. 종류와 분족시약 또한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6족은 침전을 하지 않는 양이온입니다. 분족시약은 없습니다. 이렇게 제1족부터 제6족까지 종류, 분족시약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이온 계통 분석 주요 확인 반응입니다. 이온의 종류에 따라서 주요 확인 반응을 보시고 침전물의 색깔이 어떻게 일어나는지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시험 문제로 침전물의 색깔을 묻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출문제를 통해서 기출된 이온의 종류를 위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중화반응인 산염기 적정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되기 위해서는 산이 내는 H+와 염기가 내는 OH의 몰수가 같아야 하는데 강산과 강염기인 HCl과 NaOH 반응일 때는 반응식과 알자이온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당량점 이전, 두 번째 당량점일 때, 세 번째 당량점 이후일 때 각각의 pH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값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눈으로 쭉 보시면서 어떻게 pH를 구하는지 제시되는 조건에 맞게 pH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산 약염기, 약산 강염기 적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산인 HCl과 약염기인 NH3를 적정할 때 중화 반응과 염의 가수분해 반응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중화 반응 후 생성된 염이 가수분해돼서 H3O+를 생성하기 때문에 당량점에서 pH는 7보다 작다는 것,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약산과 강염기,
CH3COOH와 NaOH를 적정했을 때 중화 반응과 가수분해 반응 보시면 되겠고요. 중화 반응 후 생성되는 CH3COO 이온은 물에 의해 가수분해되어서 OH-를 생성하기 때문에 당량점에서 pH는 7보다 큽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당량점에서 pH가 7보다 작거나 클 때 어떻게 당량점이 왔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량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시약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산염기 적정 시 종말점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pH에 따라 색이 변하는 물질을 지시약이라고 합니다. 지시약은 어느 때 쓸 수 있는지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색 범위에 따라서 이 변색 범위가 각각 다 다른데요. 아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pH가 7 이상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페노프탈레인의 용액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pH가 7보다 작다. 그럴 때는 메틸 오렌지나 메틸 레드를 사용해서 그 당량점을 종말점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종류에 따라 산일 때는 어떤 색인지, 염기일 때는 어떤 색인지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개념 잡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 적정에 사용되는 지시약으로서 pH가 8.3에서 10 정도의 변색 범위를 가지면서 약산과 강염기 적정에 사용되는 것은 위의 표를 알고 계신다면 문제 바로 푸실 수 있겠죠? 답은 2번 페노프탈레인입니다. 산염기일 때 각각 어떤 색이 나오는지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산화환원 적정법입니다. 산염기의 적정 방법처럼 산화와 환원을 이용한 적정 방법인데요. 산화와 환원이 뭔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가겠습니다. 예전에 배웠죠? 산화는 전자를 잃는 반응이라고 했고요. 산화수는 증가하는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환원은 전자를 얻는 반응을 말하고 산화수는 감소합니다. 여기 보면 산화제와 환원제가 나오는데 산화와 산화제, 환원과 환원제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산화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산화수소, 질산, 황산, 과망간산 칼륨, 염소, 중크롬산 칼륨 등이 산화제로 이용이 되고 환원제로는 수소, 나트륨, 옥살산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산화환원 적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용액의 산화제 또는 환원제를 이용해서 미지시료를 산화 또는 환원시키는 데 필요한 양을 측정하면 물질의 농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적정의 종말점은 지시약이나 산화 환원에 따라서 색깔 변화나 정기적인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산화 환원 적정에는 과망가산 칼륨법, 중크롬산 칼륨법, 요오드산 칼륨법 등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과망간산 적정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망간산 칼륨을 1차 표준물질로 표준화하고 과산화수소를 정량하는 것을 과망간산 적정법이라고 합니다. 이 과망간산 칼륨은 KMnO4라고 하는데요.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MnO4-는 다른 물질로부터 5개의 전하에 해당하는 만큼 산화가 일어난다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숫자 꼭 기억해 두세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MnO4는 Mn2+가 무색을 띈다는 점, MnO4-는 보라색을 띈다는 점, 여기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을 통해서 보라색에서 무색으로 바뀌는 지점이 당량점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과망가산 수소의 정량도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험 시 주의점이 있는데요. 읽어보시면은 어떤 부분이 주의해야 할 점인지 눈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개념 잡기 문제까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아이오딘 적정법입니다. 요오드라고도 하죠. 산화제인 아이오딘을 이용한 적정법으로 직접 요오드 적정법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지시약은 주로 녹말입니다. 전분이라고도 하죠. 아이오딘과 녹말이 만나면 청색으로 변색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켈레이트 적정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켈레이트 시약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금속 이온을 적정하는 방법으로 주기율표상에 있는 대부분의 원소를 직접적, 간접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EDTA라는 것을 켈레이트 시약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EDTA와 금속이온이 반응해서 생기는 킬레이트 화합물은 pH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완충 용액을 이용해서 pH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완충 용액인 부분과 킬레이트 시약이 EDTA라는 사실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핵심 키 보시면은 EDTA가 금속이온과 1대1로 반응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잡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분석 물질과 적정액 사이의 착물 형성 반응을 이용한 적정법은 무엇일까요? 착물 형성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정답 킬레이트 적정법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킬레이트 적정법에서는 금속 지시약을 사용합니다. 금속 지시약은 금속 이온과 반응해서 농도에 따라 색깔이 변합니다. 금속 지시약 변색 메커니즘을 보시면은 특정 pH 범위에서 특유의 색을 띠게 된다는 것 알 수 있겠고, 이것을 EDTA로 적정한다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개념 확인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침전 적정입니다. 정량하고자 하는 물질이 정량적으로 침전하는 반응을 이용한 적정법으로 반응의 종말점을 확인하는 방법이 적기 때문에 침전 반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료 이온과 표준 용액이 서로 반응해서 침전이 모두 완결된 후에는 침전제인 표준 용액 한 방울의 과량에 의해 지시약이 변색되기 때문에 그 종말점을 결정하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침전 적정을 할 때 종말점을 결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적정법, 모르법, 폴하르트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은 정답 4번 과망간산 칼륨이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겠습니다. 7번 무게 분석법입니다. 분석 물질의 양을 계산하기 위해서 생성물의 질량을 측정하는 분석법을 말합니다. 침전법, 휘발법, 추출법 등이 있는데 예제를 통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 잡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량 분석에 이용되는 조작 방법이 아닌 것은 정답은 4번 건조 중량법입니다. 건조 중량법이라는 것은 토양 시료의 수분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이지 중량 분석에 이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